네, 동물들과 만나는 행복한 세상. CNB 반려가족 대 프로젝트 동해. 네, 민족의 대명절 설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태연입니다. 은비입니다. 수빈입니다. 설입니다. 설 연휴 어떻게 두 분은 보내실 예정이에요? 네, 저는 사실 많은 지인분들에게 그동안 연락을 조금 소홀히 했어요. 연휴가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회포를 좀 풀을까 생각 중인데 저보다는 또 수빈 씨가 더 좋은 계획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계획인데요? 우선은 아침에 일어나서 네. 부모님께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을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연휴가 좀 길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족 여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실천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로? 국내로? 해외로 가고 싶지만 국내로 가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부모님 댁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또 반려동물을 따로 놓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장기 여행을 가신다든가 아니면 뭐 집으로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반려동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만 보더라도요. 어디 1박 이상을 하려고 하면 또 동물 때문에 데리고 가자니 귀찮고 또 놓고 가자니 걱정되고 이래서 또 여행 가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동물 친구들도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왜 막 집을 더 어지러운다던가 그렇죠. 네, 말썽을 많이 피운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이 예민해서 서식 환경이 바뀌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방광염에 걸리기 쉽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이 집에 찾아와서 뭐 식사를 밥을 챙겨준다든가 아니면 뭐 화장실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반려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동일 시간대 오후쯤에 저녁 때 운동을 한 뒤에 단시간 정도 이렇게 혼자 두는 버릇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면은 잠시 후에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불안감이 조금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을 누가 좀 척척 슈퍼맨처럼 네. 알려주는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런 분이 왜 없어요? 어디요? 있죠. 예. 대한민국 3대 대통령 중에 하나인 견통령 계시잖아요. 견통령. 우리 이웅종 소장님. 예, 이웅종 소장님. 오늘 사람과 동물의 인연을 만나보는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이웅종 소장님의 너는 내 운명 함께 하시죠. 30여 년을 걸어온 외길. 동물 훈련서적 하나 없었던 시절 동물에 대한 사랑 하나로 팔도를 넘어 외국으로까지 돌아다니며 훈련사로의 공부를 했던 이웅종 소장.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건통령 이웅종 소장. 그의 운명 같은 사랑을 지금 만나봅니다. 경기도 화성시. 겨울서리가 내려앉은 이른 아침. 살얼음이 얼 정도의 추운 날씨. 이른 시각이지만 훈련사들의 아침은 늘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각 훈련소에 도착한 이웅종 소장. 강의나 방송 일정이 따로 없는 날이면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훈련소에서 동물들과 함께 보냅니다. 훈련소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훈련소에 입소한 우리 반려동물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는 것. 우리도 여기 있니? 우리. 예. 우리. 저 셰틀랜드 10도. 안에 있어? 지민아, 우리 좀 열어줄래, 우리 이봐, 가자. 일어났어요. 우리 가자, 나가자. 그와는 단짝인 절친 우리. 주인의 마음을 민감하게 읽는다는 영국이 고향인 셔틀랜드 슈독 우리. 우리에겐 양치기계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아빠, 아이 좋아. 저는 아빠랑 놀 때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둘의 함께한 운명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상근이가 가고 난 이후 그의 아픔을 닦아준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오시면 제일 먼저 챙기는 강아지시네요.
저 우리는 저하고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도 많이들 하고 있어가지고 오면은 항상 저 챙기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많이 알려진 게죠. 그 방송에 보면 저하고 항상 보면은 같이 출연을 꽤 많이 한 친구이죠. 예전에 이제 상근이가 있었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또 메꿔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웅종 씨의 가족이 된 우리. 아빠랑 놀 때가 제일 행복한 아이기도 하죠. 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예의를 가르치는 훈련과 동물과의 교감. 화이팅! 화이팅! 앉아! 차려! 그는 동물을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을 먼저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이 힘든 길에 처음 서게 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소, 돼지, 다 이런 농장 경영하는 것이 제 꿈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치 않게 저희 고모부님 댁에 서울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개를 좋아하는 걸 알다 보니까 저희 고모부님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디? 전문 견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키다 전문 견사를 데리고 갔는데 그 아키다 전문 견사를 갔던데 개가 너무 좋더라고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도 나도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포부를 갖고 시작한 훈련사로의 꿈.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화이팅! 군대 가서 보니까 군견을 만나게 됩니다. 군견을 만나는데 뭐 앉아, 엎드려, 지져, 뭐 차렷 이런 교육을 하는데 걔가 따라 듣더라고요. 거기에 완전 매력이 푹 빠져가지고 이 반려동물 관련된 훈련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됐죠. 길이 없다면 만들어가면 되는 법. 그는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길을 넓히고 닦으며 최고의 훈련사로 대한민국에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우리와의 아침 운동이 끝나면 필수 불가결한 그의 일상이 또 있습니다. SNS를 시작하다 보니까요 정말 시간이 더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SNS에 올리고서 소통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도 그 실망감이 커질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 잠들기 전에 한두 시간, 그 다음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 있으면은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해주고 이런 걸 직접 다 하고 있거든요. 늘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반려가족들의 이웃이자 친구로 다가서려는 노력. 그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 업무 회의 시간 됐지? 준비해서 가자. 이어지는 업무 회의 시간. 직접 아이들을 책임지는 훈련사들에게 반려동물의 특이사항을 직접 전달받는데요. 거기에 제일 문제되는 게나 뭐 컨디션 안 좋은 거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 훈련들은 어때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 예의가 필요한 것처럼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야 할 반려동물에게도 필요한 예의들이 있습니다. 훈련소에겐 인간과 동물이 함께 가야 하는 동행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특히 여기는 소형견들이 많다 보니까 이 관리가 중대형견보다 더 힘들잖아. 아무튼 그날 다 특이사항 같은 것도 있을 때마다 저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특히 걔도 여러 마리 놀 때 행동 같은 거 체크를 제일 많이 해주는 게 좋거든. 훈련사들에게도 그는 동물과의 교감과 진실된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당부합니다. 그들도 그리움과 사랑을 이해하고 느끼는 생명이니까요. 자, 이제 아침 운동할 시간. 훈련소 아이들이 벌써부터 신났습니다. 아이 신나. 오늘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 거예요. 축구장을 방불케 하는 운동장. 개들 중에도 대장이 따로 있나요? 대장이 있죠. 누가 아니, 대장이에요? 지금 저 보더콜리 밥이라는 훈련소의 대장으로 통하는 바비. 그러다 보니 가끔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그걸 가만히 볼 우리가 아닙니다. 대장이면 다냐? 그만 좀 괴롭혀.
실내에서 에너지 소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외 활동을 좀 많이 시켜주는 편이에요. 그게 더 강아지들한테 스트레스 안 받게 됐나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바깥 공기도 좀 마시고. 담당 PD도 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모처럼 신이 났습니다. 드넓은 자연 속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특히 이 녀석, 이 훈련소의 마스코트인 닥스훈트, 새싹인데요. 뛰는 모습이 조금 낯섭니다. 아, 뒷다리 한쪽이 없군요. 네, 새싹이도 참 사연이 많은 개입니다. 저 울산에 계신 강민정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연치 않은 게 그 새싹이 사연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새싹이라는 개가 처음 봤을 때 온몸에 피부병이었고 장모 닥스훈트인데 그 당시 처음 개를 발견했을 때는 단모였어요. 처음에 단모 닥스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피부병도 많았고 그다음에 심장 사상증 사기였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었던 개입니다. 반려가족이었던 할머니의 죽음으로 보호소로 오게 된 닥스훈트 남매. 그렇게 그리움만을 안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새싹이는 이용종 씨와 훈련소의 가족들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치료를 해주고 나니까 상당히 밝아지더라고요. 처음에 얼굴 표정도 어둡던 아이가 점점 컨디션도 회복이 되고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털도 형성이 되고 얼굴 표정 자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마스코트로 선정을 해서 지금은 저희와 같이 동물 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마스코트로서 당당하게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희망 메시지 전달도 해주고요. 그 개가 아픈 상처도 갖고 있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무진장 성격적으로 밝아요. 가자! 상처받은 자신의 아픔을 이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행복 전도사로 나선 새싹이. 그렇게 새싹이는 사람들의 또 다른 희망이 되었습니다. 새싹 교. 야, 이거 내 거야, 내 거. 아이고 우리도 자 하나씩 가졌어. 새싹이도 우리도 아이들 모두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에 다들 신이 났는데요. 이렇게 자유롭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니 소장님도 엔돌핀 팍팍 솟는 것 같습니다. 자 간다. 신난다. 아빠랑 노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군기 바짝 든 또 다른 훈련소 입소 아이들. 기다려, 에이.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명령어를 할 때는 단호하게 하고 칭찬할 때는 이제 조금 방정맞게 하더라도 좀 아이들이 좀 더 기분 좋을 수 있게 좀 톤을 좀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반려 예절을 교육시키는 훈련사들. 그렇지만 입소한 아이들과 너무 정이 들어 보내는 날엔 훈련소가 눈물바다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짓는 게 무서워서 짓는 거예요? 네, 무서워하는 요인도 있고 일단 낯선 물건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니까 애기들이 조금 겁을 내는 마음에 일단 위협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막 짖을 때 그럼 혼내면 안 되겠네요? 달래줘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무조건 혼내는 것보다 일단 강아지들이 왜 짖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짖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난 뒤에 올바른 통제법이나 조금 칭찬법을 이용해서 짖는 거를 줄여주는 게 더 좋죠.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예절을 익히게 하고 지켜나가야 할 이웃과의 예의를 가르치는 훈련원.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훈련사들과의 우정과 사랑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입소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이제 2달 됐고 2달 조금 넘었어요.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입소해서 정들고 보낼 때 어때요? 서운하진 않아요? 서원에서 처음에 입소했을 때는 운 적도 있어요. 동물이 좋아 선택한 나만의 길. 그래서 그 열정도 남다릅니다. 그렇게 앉아있을 때도 이제 개들이 이런 변화에 적응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이제 교육의 의미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뭐 훈련자에 끌고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것이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표현할 때 왜 이런 것이 있어. 사람이 신나게 막 떠들어. 막 떠들고 액션이 리액션이 커지면은 걔들도 막 흥분을 하게 되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설마 이제 머리부터 한번 쓰다듬어 줘봐.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다리도 한번 슬슬 눌러주고 꾹꾹꾹. 네. 그렇게 아직은 서툰 초보 훈련사들도 점점 동물들과의 마음의 교감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걔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즐거운 놀이나 즐거운 놀이를 통해서 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취해졌을 때 걔들 간에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 맞아. PD 아저씨, 우리도 대화가 좀 필요해요. 제 얼굴 갸름하게 찍어달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이웅종 소장. 이제 차분하게 놀았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가자. 마음의 교감을 한 후엔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게 관건. 시청자 여러분도 잘 배우셨죠? 자, 대한민국 건통령 이웅종 소장의 너는 내 운명.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신기한 동물을 만나는 시간, 애니스타 시간입니다. 수빈 씨가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만나보고 왔는데요. 설날을 맞이해서 제가 찾은 애니스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평범한 여행이 지겹다면 주목. 도심 속의 강아지에 의한, 강아지를 위한 강아지의 동물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온 가족과 함께 강아지와 뛰어놀며 강아지에 대해 배우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진 그곳. 강아지들의 놀이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으로 향하는 길. 이곳은 전 세계 50여 종의 강아지가 한 자리에 모여있는 반려동물 동물원입니다. 입구부터 가득한 강아지 사진들. 참 사랑스럽죠? 세계 견종 여행을 위한 첫 걸음. 미니 동물원을 가보았는데요. 아니, 토끼가? 기니피그? 귀여운 햄스터까지. 반려동물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강아지 이외에도 토끼, 햄스터, 양 모두가 반려동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오늘의 주인공들이 기다리는 훈련장에는 특별한 체험 교실이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체험 교실일까요? 간식이 없으면 좀처럼 친해지기가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어요. 강아지가 사자처럼 생겨서 무섭다고요? 크기가 커서 무섭다고요? 강아지가 무섭다는 편견을 날려버리는 시간.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첫 걸음. 바로 강아지를 가까이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오감 만족 체험 시간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겁먹거나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거든요. 훈련사의 설명을 듣는 사람들의 눈빛이 강아지와 빨리 놀고 싶은 기대감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킁킁. 간식 냄새가 난다 하오. 어디서 나는 거냐 하오. 괜찮아요. 물지 않아요. 일단 어머니가 받으시고요. 이따가 주시면 되세요. 강아지와 친해지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손바닥에 간식이 놓인 순간 간식 냄새를 맡고 삽시간에 몰려드는 강아지들. 간식도 주고 한 번씩 쓰다듬으면 교감 끝. 여기저기서 교감을 위해 강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가는 외식고기 미남이. 간식을 찾아 헤매는 차우차우 모카. 간식을 향한 집착을 보여주는
잭 러셀 테리어 필용까지. 손가락 물어. 아니 안 물어. 손가락 물어. 강아지들의 친한 표현이 가끔은 무서울 때가 있죠. 하지만 간식을 주면서 강아지를 가까이 하고 용기를 내어 쓰다듬어 보면 강아지를 어제 만난 것처럼 그리고 오래 만났던 것처럼 금방 친해지게 되는데요. 체험 교실을 통해 강아지와 교감을 해본 경험 어떨까요? 재밌어요. 강아지 키우고 싶지 않아요? 네. 엄마가 싫어해요? 아니 아빠가 싫어요. 집사람하고 아이하고 같이 시간 내서 왔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나요? 네, 많이 좋아하네요. 정말 재밌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사료 주는 거요. 먹이 주는 거. 그래? 네. 딱 봤을 때 어떤 애가 제일 더 이쁜 것 같아요? 얘가요. 개 키우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 네, 이제 키우려고요. 네. 저 진돗개 키우려고요. 네. 저 블로그랑 SNS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좀 이렇게 딱 눈길이 가는 강아지가 있던가요? 미키. 미키? 네. 재주가 많아가지고.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재밌어요. 저희는 아이가 강아지 좋아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키워봤는데 아이가 아직 접하지 못해봐서 한번 이제 키우기 전에 그런 입양 생각을 하고 계신 네. 거예요? 아 그러세요? 또 가장 가장 스타견 하면 또 어떤 녀석이 좀 미키가 이제 프렌치 불독. 네 엄청 훈련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시키나요? 앉아. 이렇게 앉아. 체험 교실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점한 강아지가 있었으니 바로 민키입니다. 이렇게 돌아는 거세요? 어떤 명령에도 찰싹같이 알아듣는 민키. 저만큼 이쁘죠? 엎드려. 돌아. 어이구 돌아. 귀여워. 엎드려. 돌아. 어이구. 귀여워. 어린 아이들의 말도 과연 들을까요? 좀 더 크게 앉아. 아유, 소리 지르면 안 되고 크고 짧고 굵게 얘기해야 돼. 앉아. 엎드려. 불러. 엎드려. 불러. 처음에는 민키의 겉모습에 겁을 먹기도 하지만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민키는 애교가 무척 많습니다. 민키는 앉아, 엎드려, 굴러 기본적인 명령 외에도 많은 재주를 갖고 있는 똑똑한 강아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민키의 재주! 장기 자랑! 미키 손 반대손 밀어서 반대 밀어서 뒤로 하이파이브 미키 하이파이브 오케이. 지금 보니까 미키가 말을 잘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해도 앉아 일어서 잘하고. 애가 또 제주도 많아서 좀 사람도 좋아하고 애가 또 식탐이 좀 많아서 네. 애가 그거 먹으려고 사람 말 좀 많이 잘 들어요. 제 말도 들을까요? 아 당연히 듣죠. 간식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손짓으로 네. 불러. 엎드려. 불러. 옳지. 잘했어. 미키. 뭐 갈 때 가더라도 카페 앉을 정도는 괜찮잖아. 응? 체험 교실의 인기 스타 민키. 인기 스타에게도 휴식 시간은 필수죠. 휴식 시간에는 동고동락한 훈련사와 함께 동물원 곳곳을 산책합니다. 제주도 애기도 많은 민키. 훈련사의 눈에는 민키가 그저 예쁘기만 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민키는 원래 애교가 많은 강아지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미키는 보스턴 테리어라고 미국에서 투견으로 조금 사용했던 애예요. 근데 우리 미키는 많이 순하고 이뻐서 그런지 투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민키의 시선은 항상 훈련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민키의 눈망울 정말 똘망똘망하죠? 잘했어. 보내먹고. 네. 항상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의지하는 훈련사와 민키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같이 나아갈 동반자입니다. 왜 싫어. 인기스타 민키와의 만남이 끝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애니스타가 있다는 사실. 스타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늠름한 우리의 강아지 시범단 등장. 이전에 똑똑한 강아지 민키는 잊어라. 귀엽고 앙증맞은 작은 강아지도 있고 부드럽고 우아한 대형 강아지도 있고 그리고 절도와 카리스마 있는 강아지까지. 오늘은 사람에게 참 고마운 존재인데요. 사람 소리 받지 못하는 곳까지 우리 사역견들은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있을 때면. 강아지 시범단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훈련장은 꽉 차 있는데요. 우리 멋진 시범단의 모습 놓칠 수 없겠죠? 너무 멋있고 귀여운 친구들이 입장하고 있죠. 우리 트레이너분들 한 줄로 서주세요. 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훈련은 동화성 또는 사회성 훈련이라는 훈련인데 집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산책을 나가거나 외출했을 때 강아지가 밖에서 사람, 차 또는 다른 견종을 보고 짖는 경우가 있죠. 짖지 않게끔 하는 훈련을 동화성 또는 사회성 훈련이라고 하고요. 눈을 뗄 수 없는 시범단의 훈련 모습에 사람들은 푹 빠져드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의 동화성 훈련. 처럼 천천히 먼저 이동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천천히 걷고 있죠. 우리 트레이너랑 교통도 맞춰가면서 걷고 있어요. 시작해볼게요. 앉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팀원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엎드려. 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앉아 해볼게요. 출발해주세요. 다 같이 맞춰서 앉아 해볼게요.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강아지들에게 훈련은 주인과의 교감이자 다른 사람과 다른 강아지에 대한 예절이기도 합니다. 이때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놀아주면 훈련은 몇 배의 효과를 띠게 됩니다. 여기 동화성 훈련 보여줄 친구들은 퇴장하고요. 자, 티모는 울프 셰퍼트라는 견종이고요. 크기가 조금 커요. 크지만 굉장히 순한 친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티모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등장만으로도 몸이 움찔거리는 울프 셰퍼트 티모. 티모는 과연 어떤 장기자랑을 펼칠까요? 티모의 멋있고 재미난 장기자랑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이번 코너는 반려동물의 건강지킴이 애니멀 건강보감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중증 질환인 암입니다. 오늘 우리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주실 최명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암하니까 굉장히 무서운데요. 사람처럼 개나 고양이도 암에 잘 걸리나 봐요. 네, 반려동물들도 사람이 걸리는 그 여러 종류의 종양 거의 대부분 다 걸리는 상황이죠. 네. 네. 원장님, 그럼 개나 고양이는 어떤 암에 걸리나요? 네, 사람이 걸리는 거의 대부분의 암이 걸리고요.
피부암, 폐암, 간암, 그다음에 유방암, 비장암 거의 대부분 다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이 걸릴 수 있는 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사람하고 좀 비슷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폐암이 있네요. 네. 아니 폐암하면 사람들이 흔히 흡연하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흡연을 하지 않음에도 폐암이 자주 생기나요? 네, 폐암이 반려동물에 많이 생기는 그 암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는 그 다른 장기로부터 전이 돼서 생기는 암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폐에서 원발로 생기는 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그 간접 흡연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구인이 네. 담배를 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들이 같이 비흡연이지만 네. 간접 흡연으로 폐암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죠. 니코틴이 검출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암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이나 미리 이렇게 체크라든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동물 친구들은 그럼 사람과도 똑같이 건강검진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나요? 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방법들은 사람 인위에서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에 그게 적용하는 게 쉽지는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커졌거나 그랬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사람도 이 암이 발생을 하면은 뭐 이제 많이 발생하는 위암이라든가 대장암 이런 거 이제 많잖아요. 발생 그 빈도가 많은 동물도 이렇게 잘 걸리는 암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주로 잘 걸리는 암들이 유방암이나 뭐 피부암, 그다음에 임파선암이라 그러는 암이 주로 많이 걸리는. 피부암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예전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상근이 아시죠? 네, 상근이. 네, 상근이가 피부암에 걸렸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네요. 네, 그 상근이 암은 그 비만세포종이라는 피부암이었거든요. 근데 그 비만세포종이 처음에는 이제 크기가 작은 혹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그게 나중에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좀 위험한 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피부암이라고 하면 그 동양인들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피부암이 그 동물 친구들에게는 자주 이렇게 발생하는 병인가요? 네, 그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보통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아까 상근이 얘기하셨던 그 비만세포종, 그다음에 흑색종, 그다음에 편평상피종 이렇게가 많이 발생하겠는데, 네. 털이 흰색이거나 색소 침착이 없는 피부가 그 자외선에 오래 노출됐을 때 그때 생기는 그 암이 평편상피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복부나 옆구리, 그다음에 발가락 쪽에 많이 생기고요. 고양이는 코끝, 귀끝, 그다음에 구강에 많이 생기는 종양입니다. 근데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물이기 때문에 밖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데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될 거란 말입니다. 뭐 예방 방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외선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자외선 차단 필터나 아니면 뭐 그런 걸로 좀 막아주는. 선크림을 바를 수 있어요. 선크림. 그렇죠. 네, 선크림 바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필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뭐 자외선 막아주는 뭐 그런 그 유리창이나 이렇게 붙이는 필터 같은 거. 필터. 그러니까 집 안에 있을 때 네. 이렇게 틴팅이라고 하는 차에 그런 틴팅하는 그런 걸로. 네,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을 좀 괴롭히는 암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피부암 말고는 임파선암도 많이 발생합니다. 임파선은 그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면역기관인데 그것들은 몸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몸 바깥쪽에 체표에 있는 임파절들은 종양에 걸리면 좀 이렇게 크기가 변하는 경향이 많이 커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목 밑에, 그다음에 어깨 앞쪽, 그다음에 겨드랑이 사이, 그다음에 사타구니하고 그 오금이라 그러는 그 무릎 뒤쪽에, 네, 그쪽에 이렇게 주로 분포하고 있어서 크기가 변하면 손으로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위치들을 자주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무언가가 만져진다면 그게 임파선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이 크기가 평소에 만져봤을 때보다 크기가 커졌거나 그러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처럼 만져지는 거죠? 네, 조금 크기가 커져서 혹처럼 만져지기도 합니다. 네.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많이 발생되는 암이 이렇게 종류가 또 많을 텐데 1위는 궁금하네요. 1위가 뭔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발생되는 암은 그 유방암이라고 하는 유선종양. 네, 네.
특히나 그 암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성화 수술을 안 하고 나이가 많은 그 강아지일수록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지죠. 그렇습니다. 유방암에 걸리면 보통 그 초기, 중기, 말기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도 유방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빨리 알게 되면 좀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치료는 이제 그 병변 부위를 외과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항암 치료 같은 거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하면 사람도 솔직히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다 토해내고 머리도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만큼 또 안 좋은 그런 부작용들이 많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그 좀 부작용이 좀 있기는 하고요.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구토를 하거나 혈뇨를 보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암 뭐 사람도 그렇겠지만 암을 걸려서 이제 치료도 하지만 그 전에 예방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혹시 반려동물도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평소에 뭐 영양 관리, 뭐 연령에 따른 영양 관리를 하거나 그리고 환경적 아까 말씀드렸던 뭐 흡연 뭐 이런 그런 거 환경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게 산책을 잘 시켜준다거나 자주 놀아준다거나 그런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정기 검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사람이나 동물이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가장 오래 사는 비결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네. 않으면 안 되고 맞아요. 맵고 짠 거 먹으면 안 되고 네.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또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실제로 그 암에 걸린 또 반려동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우리 아이가 또 걸리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요즘에 반려동물 그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보호자분들이 이제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암이 걸린 걸 발견될 확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암에 걸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가 되면 수명도 늘어나고 삶의 질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고민해 보시고 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분들하고 상의해 보시고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중증 질환인 암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 못하는 반려견들, 반려묘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병에 걸렸다면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네. 또 보살핀다면은 좋은 결과로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최병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이쁘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새색시 컨셉. 네, 네. 됐고요. 또 시집 가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한복을 입은 이유는요. 저희 CNB 시청자 캠페인에 직접 현장에 이번에는 저희 셋이 함께하기 위해서 예쁘게 또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자, 5가구 중에 한 가족이 반려가족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버려지고 아파하는 또 반려동물 친구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네, 제가 또 현장 곳곳을 다녀보았잖아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물이 경우도 그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람과 사랑을 그리워하는 우리 유기동물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선 이유는 나눔과 행복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네, 맞습니다. 뭐 유기동물도 나눔과 행복을 전하지만 이번에는 설 특집인 만큼 또 우리 소외된 이웃계층, 소외된 어르신들에게도 사랑과 나눔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동행이 또 사람과 동물을 잇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태연 씨 준비되셨죠? 자, 준비 충분히 됐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CNB 시청자 대 프로젝트 설 특집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소외된 이웃계층 사랑과 나눔, 사람과 동물을 잇는 동행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러 동행의 MC 삼총사들이 직접 출동했는데요. 맨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유치원. 유치원을 찾아간 사나이 태훈. 이곳에 간 이유가 과연 뭘까요? 안녕하세요.
동행 슈퍼맨을 유독 반기는 아이들. 여기에선 태훈 씨가 슈퍼스타네요. 야, 하준아. 이곳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 바로 태훈 삼촌과 동물 체험을 함께한 쭈니입니다. 하준이가 뭐 준다고 해서 왔는데? 모르는구나. 생일 선물 주는 거 아니고, 여기 좀 친구들 많네. 하준 여자친구 있어 여기?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누구? 하준 여자친구 누구야? 누구야? 손 들어봐. 하준이가 태훈 씨보다 낫네요. 태훈 씨도 올해는 사랑 좀 하세요. 와, 하준이랑 결혼할 거야? 네. 메리컬리에 결혼한대. 하준이도 메리랑 결혼. 부끄러워한다. 무슨 동물 좋아해요? 공룡. 토끼. 고양이랑 강아지도 밥을 안 먹으면 어떨까? 배고프지? 근데 밥이 없대. 어떻게 해? 우리가 주는 거예요. 줄래? 네. 아니에요. 그러면 사와요. 밥 사와요. 돈이 없어 삼촌이. 어떻게 할까? 아니, 저돈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럼 고양이랑 강아지 밥 좀 줄까? 네. 주고 싶은 사람 머리에 동그라미.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힘든 생활 속의 유기동물들을 돕겠다고 나섰는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기동물에게 가족이 그렇다면 우리 동행팀이 안 나설 수 없죠? 자, 출발해 봅시다. 그동안 보고팠던 가족들을 만나 행복해하고 즐거운 명절. 하지만 이때가 가족이 더욱 그립고 외로운 버려진 동물들. 줄인 배보다 추운 날씨보다 더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일 겁니다. 그들에게 시청자들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동행 제작팀. 대전의 한 꽃시장. 봄내음이 물씬 나는 이곳은 벌써 봄이 온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시청자분이 계시다고 해서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셨나요? 네, 저는 원래 이런 유기동물 말고 이제 동물을 많이 좋아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좋아만 했지 유기동물들이 이렇게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거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저희도 관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태훈 씨가 향한 이곳. 안녕하세요. 대전에 위치한 자동차 쉐어링 회사인데요. 근데 뭐 오늘 좋은 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좋은 일에 동참을 하시는 거죠? 저희 쪽에서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랑 십시일반 좀 모아가지고 사료 10포대 정도 한번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료 한 포대가 보통 인터넷 가격으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거예요. 모르셨구나. 2016년 새해인데 좋은 일도 함께 하시는데 또 본인 개인적으로 또 소망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여기 같이 근무한 직원들하고 가족들이 모두 네.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 회사에서는 저희 이제 카쉐어링 대전에서 탄탄하게 승승장구해서 좀 좋은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물과 사람의 인연을 잇는 교감들. 아마 자원봉사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CMB 동행의 열혈 시청자분. 바로 대전 자원봉사연합 회장님이신데요. 대전시 160만 인구 중에 약 4분의 1, 40만 정도가 자원봉사에 1365에 등록된 인구입니다. 이 비율로 따지면 약 25% 전국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은 자원봉사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0만 인구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그래서 한 8만 정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알리고 하는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자원봉사 활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저희 협회에서 하는 일이 많은 일이 있는데요.
물론 뭐 지원 사업도 있고 연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저희 지지를 해주시는 그 이사분들하고 새벽녘에 연탄 봉사를 쫙 하고 그 나머지 이 해장국을 쫙 먹던 추억이 제일 새롭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이리저리 동행 특공대의 임무를 수행 중인 삼총사 MC들. 대전 곳곳을 뛰어다녔으니 금강산도 식후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 밥을 일단 먹고 있는데 돈을 내야 되나요? 아니 뭐 돈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동행 프로를 보다 보니까 감동받아서 이렇게 초대하게 됐어요. 오늘 맛있게 드시고 그동안 앞으로도 봉사활동 많이 해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 배고프거든요. 대표님도 이렇게 밥을 주십니다. 저는 처음 뵀지만 또 많이 이렇게 TV 매스컴에서 얼굴을 좀 뵈가지고 굉장히 그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 동물을 평소에 좀 많이 좋아하시죠? 제가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직접 키우시고? 키우고 어떤 종류? 그냥 저희 집처럼 종류 없는 게 제일 똑똑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득집으로 캠페인으로 이제 저희가 MC가 직접 나서서 곳곳을 또 이렇게 봉사 다니고 또 기부를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기부를 좀 해주실? 대전에 위치한 한 유기동물 쉼터. 버려지고 학대받는 고양이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만든 사설 보호소인데요.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을 가득 받은 아이들. 새해 복 많이 받아라냥. 설 연휴인데 왼손으로 온 거 아니겠지냥? 그리고 오늘 이곳에 도착한 특별한 선물. 길고양이들을 위한 캣타워인데요. 대전 지역 한 캣타워 업체에서 이곳 쉼터에 기부를 해주신 겁니다. 지금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저희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작은 거 하나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시작이 자그마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데에서 일단 보호소에서 안락사 명단에 올라온 아이들, 저희가 아니면 당장 이제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일단 구조를 해서 케어를 하고 아픈 아이들은 치료를 하고 그래서 좋은 가정으로 입양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지금은 유기동물이라 불리지만 이젠 가족이라 불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족을 선물해주세요. CMB 시청자 캠페인 가족을 찾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유기동물들에게 소중한 한 품을 내어주세요. 사지 마세요. 입양해주세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따스한 겨울나기 동행 도네이션 사랑 릴레이. 다음 이 시간에도 쭉 계속됩니다. 자, 오늘 설득집으로 함께했던 CMB 캠페인 대 프로젝트 함께했는데 어떠셨는지 여러분? 네,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이래서요. 앞으로도 또 동행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한번 바라봅니다. 네, 수미 씨는요? 네, 저도 지금 은미 씨랑 같은 생각이고요. 네,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동행 제작진도 이 나눔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사료 30포를 유기동물센터에 저희 이름으로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네, 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 가득하시고요. CMB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올 한 해 원하시는 모든 소망들 다 이뤄지시길 바라고요. CNB 반려동물 프로젝트 동행, 시청자와 보폭을 맞추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 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